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해양의 신박한 연구들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크리소 이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 주로 어떻게 옮겨질까요? 정답은 바로 배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품의 80% 이상이 바다를 통해서 운송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 놀라운데요. 당연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물동량의 99.7%가 바닷길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아시아 16개국에서 유럽 53개국으로 옮겨진 화물이 약 1650만 TEU였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8% 증가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TEU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TEU는 컨테이너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TEU는 길이 6m인 컨테이너 한 개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학교에서 쓰는 작은 버스 한 대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유럽까지는 어떤 바닷길로 운반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배들은 대부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 분쟁, 해적, 또 예상치 못한 사고 등에 의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3월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븐이 좌초되어서 수에즈 운하가 6일 동안 막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홍해 주변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이 발생하면서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경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돌아가는 긴 항해 기간이 최소 열흘 이상 더 걸리고요. 그에 따라서 운송 비용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지구본을 한번 돌려볼까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을 살펴보면 지금 주로 이용하는 수에즈 운하보다 훨씬 짧은 길이 위쪽에 나타납니다. 바로 북극 항로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거리를 비교해보면요.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현재 항로로는 약 22,000km가 걸리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그 거리가 약 15,000km로 줄어듭니다. 무려 7,000km, 전체 거리가 약 3분의 1이나 줄어드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까운 북항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북극은 얼음으로 뒤덮인 말 그대로 얼음 왕국 같은 곳인데요. 과연 이 길을 선박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1987년에 이미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북극을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무르만스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북극은 극한의 추위가 계속되는 지역이어서 여름에도 기온이 매우 낮고 겨울엔 아예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24시간 내내 태양을 볼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바다 위 얼음의 평균 두께가 무려 2m나 되기 때문에 일반 화물선으로는 지나갈 수도 없고 꼭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는 특수 선박인 쇄빙선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북극에서는 자주 눈폭풍이 몰아치고 짙은 안개가 끼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항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이렇듯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보니 북극 항로는 오랫동안 그저 꿈의 길? 그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북극의 상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9월 북극의 바다 얼음 면적이 413만 제곱킬로미터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관측 평균보다 무려 3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북극을 가로지르는 북동항로 그리고 북서항로가 사상 처음 동시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얼음이 더 빨리 녹고 늦게 얼면서 선박 운항이 가능한 기간이 기존의 약 5개월에서 최근에는 최대 10개월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름 한철에만 다닐 수 있었던 북극 항로가 이제는 거의 1년 내내 운항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여기에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여러 강대국들이 북극 지역의 자원과 항로 개발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북극 항로는 이제 차세대 해상 물류의 핵심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전보다는 쉬워졌다고 해도 이런 북극의 환경에서 항해하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렇게 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쇄빙 기능, 착빙 방지 기술, 항로 최적화 기술과 같은 첨단 해양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의 선체가 두꺼운 얼음과 충돌하면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체 설계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북극처럼 온도가 극도로 낮은 환경에서는 쇠로 만들어진 선체에 물이 닿아서 바로 얼음으로 달라붙어 버리는 착빙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착빙 현상은 항해 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또 갑판 위 작업자의 안전까지 위험하게 합니다. 심하면 배의 무게중심을 변화시켜서 침몰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특수한 방한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극항로에서는 엔진의 성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꺼운 얼음을 깨고 나아가다 보면 선박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엔진의 출력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친환경 규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현재에는 쇠빙 선박에 최적화된 선박 설계와 더불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율적인 운항 방식도 함께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곳이 바로 크리소입니다. 우리 크리소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빙의 수조라는 특별한 실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수조의 크기는 길이 42m, 폭 32m, 깊이 2.5m로 천장에 설치된 냉동 시스템 덕분에 영하 18도까지 온도를 낮춰 실제 북극 바다처럼 얼음을 만들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빙의 수조에서 얼음을 얼릴 때 단순히 물을 얼리는 게 아니라 미세 공기방울을 주입해서 실제 북극의 얼음과 비슷한 부력과 밀도를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북극의 얼음처럼 하얗고 밀도도 유사한 얼음이 만들어지고 선박이 얼음을 깨며 항해할 때 발생하는 저항까지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빙의 수조에서는 이미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북유럽의 발트해를 항해하는 내빙 선박 설계 실험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실제 선박 제작에도 반영되었습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쇠빙 연구선도 이 빙해 수조에서 모형 시험을 진행하며 최적의 선체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크리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쇠빙선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북극을 항해할 수 있는 친환경 쇠빙 컨테이너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이 완성되면 여름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북극 항로를 단독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다른 쇠빙선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약한 얼음은 스스로 깨어나가면서 북극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친환경 쇠빙 컨테이너선을 실제로 만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어느 정도 얼음을 스스로 깨고 나갈 수 있도록 쇠빙에 최적화된 선체 설계가 필요하고요. 추운 극지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선체 구조물을 더 튼튼하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얼음을 깨면서도 연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성능 평가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크리소에서는 국내 여러 기업과 연구기관들과 함께 기술 개발 로드맵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북극항로 운항에 필수적인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북극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친환경 선박 기술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동시에 북극항해에 필요한 실험 인프라도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국내 유일의 빙의수조 시설이 좀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교체하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앞으로의 산업 수요에 맞춰 설비를 확장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만들어질 국제적인 규제나 표준, 기준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 북극이사회 등의 한국 대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북극 해상운송 기술 논의에서도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리소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해상물류의 미래는 북극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새로운 물류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 앞으로의 기술과 정책이 그 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주제나 관심 분야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드넓은 해양에 도전하는 최신 연구들을 쉽게 알려주었던 크리소이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이것으로 시즌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크리소의 멋진 여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이.